자, 그런데 이때 조정에서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영재가 병상에 누워버린 거예요. 아, 십상시가 이제 황제만 믿고 있었다가 황제가 이제 쓰러지니까 다음 권력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황제한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 떠오르는 태양 하황우가 낳은 첫째 아들 유변, 그리고 황궁의 큰어른 선왕의 어머니인 동태우가 후견인인 둘째 아들 유협. 유협과 유변은 이복 형제였던 거죠. 이야, 이거 큰일 났다. 왜 이거 큰일 난 거야? 이거 제가 그래도 사극을 조금 어렸을 때부터 찍었을 때 이 차라리 형제가 같은 엄마면 상관없어요. 근데 어머니가 두 분이라? 지금 엄마가 달라. 아시네. 이거는 지금 큰일 났어요. 일났네, 일났어. 이건 일 났어. 이건 이제 피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거는. 십상시가 이제 골라야 돼요. 한 명만 황제가 되는데 한쪽은 금줄이고 한쪽은 썩은 줄이구나. 이야, 뭘 골라야 될까? 더 어린네. 더 휘두르게? 아. 어렸을 때부터 더 완전히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도 하고 그리고 얘는 더 키울 수 있으니까. 1, 2년이라도 좀 더 오래오래 기간이 길어지니까. 근데 이제 고민을 하다가 십상시조차도 2갈래로 나눠집니다. 어머. 유변파랑 유협파랑 나눠져요. 자, 그러면 반으로 이제 갈라진 이제 십상시가 이대로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을까요? 피바람이 부는 냄새가 납니다. 편안하게 가만히 있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동태우 편에서 먼저 서슬퍼런 작당을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오. 그리고 이 작당 모의에는 명확한 타깃 지점이 있었는데요. 자, 이름 하진, 직책이 바로 대장군입니다. 대장군이면은 그냥 꼭대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놀랍게도 하진의 집안은 백정 집안이었습니다. 백정이 이제 돈이 많을 수는 있어도 조정에서는 이제 일하기가 쉽지 않은 신분이었거든요. 그런데 하진의 여동생이 황제의 눈에 들기 시작하면서 황후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황후의 오빠인 하진도 이제 고귀해지는 거죠. 그래서 직책을 받고요. 외척으로서 하황후의 든든한 칼이 되어준 거죠. 자, 그런데 이때 건석이라는 그 환관을 필두로 동태우파 십상시들이 하진을 궁궐로 불러들여 죽일 작당 모의를 했었거든요. 그렇지 죽여버리려고 않겠습니까? 동태우파 쪽에서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하진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영재가 후사를 정하지도 못하고 세상을 뜨고만 거예요. 어떡하냐. 일 났다,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아직 난리 매듭을 짓지 않았는데 역사가 흐른다. 네. 이제 진짜 피바람이다. 하진은요 서둘러서 군사를 끌고 궁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조카이자 하황후의 아들 유변을 13대 황제로 즉위시킵니다. 오, 바로 올려버리네. 바로 군사력으로 밀어붙인 거죠. 대장군이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하진이 이런 동태우파의 이 작당 모의를 모르고 있었을까? 하황우 쪽 십상시들도 있고. 미리 좀 얘기를 해줬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미 알고 있었던 하진,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겠죠. 자, 이때 가장 식은땀을 줄줄줄줄 흘리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동태우. 그러니까요. 사극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둘 중에 한쪽은 죽어야 끝이나. 죽어야 끝나죠. 그죠? 자, 이제 궁지에 몰린 동태우파 십상시들은요, 거의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러자 쪼르르르 누구한테 가느냐? 하황후. 어? 왜요? 하황후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뭘까? 왜 갑자기? 대장군을 해치려고 모의한 자는 건석 한 명일 뿐 저희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마마께서 저희를 가엾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손절? 그렇지. 배신 사기들끼리.
십상시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 화려한 새치열을 돌립니다. 하왕후의 남동생과 어머니를 찾아가서 금, 은, 보화를 바치면서 아침 저녁으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싹싹 빌면서 비위를 맞춰줍니다. 십상시들도 생존의 법칙을 본능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하왕후. 하왕후는요, 즉시 하진 대장군을 궁으로 부릅니다. 나와 오라버니는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지요.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린 것은 장양과 같은 십상시 덕분 아닙니까? 뭐지? 자, 그러면 왜 하왕후는 이 십상시들을 받아줬을까요? 적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 느낌? 적이 없게끔 최대한 정적을 없애려고 싹 품었을 것 같아요. 그 십상시들. 하왕후는 황제의 어머니로서 대리인 자격을 갖고 있고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최고의 권력을 누리는데 십상시가 그다지 방해가 되진 않잖아요. 자기가 권력을 쥐고 있을 때 품어주는 아량을 보이는 게 훨씬 더 나았기 때문에 그걸 품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설마 내 오라버니 하진이 큰일 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좀 편안한 생각도 했던 거죠. 하왕후의 이 말에 하진 결국 한수 접고 건석을 제외한 이 동태우파 이 환관들을 벌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왕후는 잔치를 열어서 동태후를 초대합니다. 뭔가 액션을 취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무슨 액션을 취했을까?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하왕후는 동태후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녀자가 정사에 관여한 것은 옳지 않사옵니다. 이대로 있다간 모든 권력이 하왕후에게 넘어갈 테고 유엽 황자는 낙양에서 멀리 보내지거나 하왕후의 세력에 의해 살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동태후는 끝까지 자신의 권력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자 동태후는 너희 백정 집안의 천한 것들이 무얼 한단 말이냐? 결국 잔치는 두 여인의 싸움터가 됐고 십상시 장양이 뜯어 말려 각자 궁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이튿날 아침 궁궐은 발칵 뒤집어집니다. 잔칫날 있었던 일을 하왕후에게 들은 하진이 신하들을 모아 동태후를 쫓으라는 주청을 올리게 했고 역관에 머무는 동태후를 뜰에서 독살한 겁니다. 와. 십상시들은 황후에서 태후가 된 하태후의 비호 아래 권력의 그림자로 계속 연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결국 승자는 누구였다? 십상시였던 겁니다. 살아남았으니까. 이 무렵에 조정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름 원소. 원소는 삼국지 명문가 중에 명문가의 아들로 원소하면은 연관 검색어로 뜨는 단어가 사세삼공이에요. 사세삼공. 그러니까 이제 4대에 걸쳐서 대대로 후한 최고의 관직 태위, 사도, 사공에 올랐다는 뜻인데요.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급 관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소는 집안 대대로 국무총리를 계속 배출한 집안인 거예요. 여러분들 당시 십상시의 그 칼날을 겨누고 있었던 인물이 누구였죠? 하진. 하진. 네. 맞습니다. 자, 원소가 하진에게 이 귀띔한 계책을 한번 확인해 보자. 사방의 영웅들을 불러 군사를 거느리고 수도 낙양으로 올라와서 환관의 무리들을 쳐 죽이도록 합시다. 오, 희망적인데 갑자기? 영웅들을 다 부르자 했으니까 이거 뭐 좀 일이 날 것 같은데요. 드디어 그죠? 좀. 그러니까 이제 원소는 그러니 차라리 군대를 끌어들여서 일을 먼저 치고 나면 하태후 역시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승인해 줄 거야라고 주장한 거였고. 그런데 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그때 문서 담당하는 주부 진림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반대를 해요. 왜 그랬지? 그러니까 군대가 들어와서 다 정리를 하면은 이미 장악이 돼 있잖아요. 근데 착해서 돌아가면 괜찮은데 안 돌아가면 어떡할 거냐. 대책이 없어요. 아, 내가 치고 들어간 다음에 다 어떻게 다 쓸어버린 다음에 나도 한 자리 해? 그러니까. 이건 궁궐 내 제후들의 군대를 끌어들이는 쿠데타였던 겁니다. 벼룩 잡는다고 초가 삼관을 태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진은 껄껄껄 웃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겁쟁이들의 말일 뿐이요. 결국 하진은 그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지방 제후들, 소위 영웅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요, 편지를 보내고 얼마 되지 않아서 궁궐에서 이런 소식이 들리네요. 매복해 있던 도부수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어지러이 내치는 칼과 도끼에 몸은 어육이 되고 말았다. 오. 도부수란 칼과 도끼를 다루는 병사들을 말하는데 이 도부수의 칼과 도끼에 난도질을 당해버린 끔찍한 피해자 바로 하진이었습니다. 이거 완전 반전인데요. 자, 그렇다면 하진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은 누구일까요? 원소? 말렸던 사람? 말렸던 사람? 너무 막 이 배신과 누구도 믿지 말라 이거에 꽂혀가지고 누가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십상시. 맞습니다. 바로 십상시. 하진이 십상시를 치려고 했는데 십상시가 하진을 죽인 거예요. 선 먼저 선공격을 해버렸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환관인 십상시가 어떻게 하진을 죽였을까? 하진이 제후들을 불러 십상시 자신들을 죽이려 한다는 이 첩보, 이걸 십상시가 이미 입수한 거예요. 미리. 자, 이 십상시 누구를 찾아갔을까? 바로 하태우를 찾아간 거예요. 하태우를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하진을 궁으로 불러서 제발 자기들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거둘 수 있게 좀 중지해달라고 애걸복걸을 합니다. 하태우는 하진에게 엄명이라면서 꼭 혼자만 들어오라고 합니다. 근데 약간 오빠한테 혼자 들어오라고 한 게 저는 약간 좀 의심적인 느낌이. 맞아요. 하태우가 너 들어오라고 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위조하는 공문을 보내가지고 입조를 시키고 그러면은 좀 맞네요. 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은 조금씩 입장들이 정리가 네, 되죠. 사실은 이제 오빠를 죽일 수 있는 행동을 하면은 본인한테 손해잖아요. 예, 예. 하왕후 입장에서도. 그런데 하진은 꺼릴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위풍당당하게 궁궐 안으로 혼자 들어가죠. 그때 십상시의 수장 장양이 마주 나오더니 좌우로 환관들이 하진을 에워쌉니다. 어떡해. 이때 장양은요, 권력의 문고리를 쥐고 있는 것이 자기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듯 하진을 매섭게 몰아붙이죠. 이때 장양이 이런 말을 빚죠. 여기서 잠깐 신삼국지 결정적 대사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더러운 놈이냐, 네가 더러운 놈이냐. 정답. 정답. 백정 출신 주제에 단지 하태우의 오빠라는 이유만으로 이 자리에 올라서 권력을 남용하는데 우리가 더러운 놈이냐, 네가 더러운 놈이냐. 정답. 맞아요? 정확해. 푸주간에서 돼지나 잡던 미천한 내 놈에게 온갖 부귀영화를 줬건만 은혜를 갚기는커녕 우리를 죽이려 해. 우리가 더러운 놈이냐, 네가 더러운 놈이냐. 야, 옛날에 그 말 있었잖아요. 길바닥 출신 데려다 가지고 키워놨더니 그러니까. 그렇죠. 어. 한편 기다리다 못해 원소가 장군, 제가 마중을 왔습니다 라고 하진을 불러요.
근데 그때 십상시가 이렇게 소리치죠. 하진이 영모를 꾸며 베어 죽였으니 나머지 놈들은 내가 용서하여 죄를 사하노라. 영모를 꾸며서 이렇게 했다고. 그쵸. 하진이 십상시의 함정에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원소. 여기서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낍니다. 여기서 물러날 수 없다. 낙양의 장수들이 성으로 뛰어들어가 걸문을 부수고 수염이 없는 자라면 보이는 대로 베어버립니다. 그날 죽임을 당한 자만 2천여 명. 이날을 역사에선 이렇게 기록하죠. 십상시의 난. 결국은 공멸이네요. 그러니까. 하진하고 십상시하고 서로 견제하려고 하다가 힘 조절을 못 해가지고 죽어버렸네. 바로 그날에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와.